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급조서 이혁호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에 펼쳐지는 지급조서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최영찬 의원과 고수 의원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게 표현은,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노을경마. 그렇죠. 네, 서울경마도 이제 노을경마인데 느낌은 야간경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피곤만 하고. 그러니까 피곤. 진짜. 제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노을경마라는 표현이 좀 그래요. 그래서 야간경마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제 월요일 날 좀 그 일이 있어서 이제 저기 갔다가 상을 당해서 이제 시골에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와가지고 잠깐 누워서 이번 주부터 야간경마 막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아요. 팬들에게 좋기는 하죠. 그리고 마사의 매출도 상당 부분 늘어납니다. 이때. 그러나 저희는 정말 힘들고 피곤한. 그런데 남들은 다 힘들고 피곤하다 그러잖아. 우리는 학교부터 야간에 다녀가지고. 그래? 야간이 익숙하고 또 편해. 그래? 저는 뭐 언제나 주간 다녔지? 그럼. 주간이지. 나는 학교를 잘 안 가서 그렇지. 뭐 다니기는 저는 뭐 주간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야간 경마가 또 이제 펼쳐지면서 변수들이 많아요. 생각보다는 변수들이 많아요. 왜냐면 또 날이 더워서 요즘도 저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는데 예시장에 있으면 막 땀을 비 오듯이 흘리는 인기마들이 있어요. 100% 부러져요. 100% 부러져요. 그러니까 날씨에 대한 변수, 그리고 이제 야간 경마로 치다르면서 이제 꼬마 기수들 등장하잖아요. 현종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참고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간 경마는 너무 인기마에 목매지 마세요. 진짜 그러다 목매는 수가 있으니까 너무 인기마에 목매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배당을 좀 노려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서울경마가 이제 토요경마는 13개 경주가 펼쳐지고, 제주경마 3개 경주가 펼쳐지네요. 자, 지급조사 방송 승부경주를 좀 공지를 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고수위원이 6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이혁호가 9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했고요. 최영찬 의원은 11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6경주, 9경주, 11경주 준비했는데, 자, 어찌됐건 간에 서울경마도 노을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작이고 계기라고 본다면 첫 단추 잘 껴야죠. 이번 주 시작 좋게 이끌어가서 5주 하나요? 6주 하나요? 6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오래 해요. 오래 하니까. 8월 말까지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6주? 6주 하는 것 같아. 6주 정도 되나? 7주 정도 되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뭐 휴장 있고 뭐 하니까 한 6주 정도니까 하여튼 그 6주간에 걸쳐서 기가 막힌 성적 내려면 이번 주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숨 걸고 저희가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작년에 하겠습니다. 야간 경마도 내가 알기로는 혁호나 뭐 홍찬영이나 모두 다 성적이 기가 좋았어. 막히지. 야간 경마가 강하더라고. 그러니까 되는 놈들이 되는 거야. 사이즈 나오는 애들을 맞추는 거야. 야간 경마에서 화끈하게 이겨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경주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가봅니다. 뭐 9마리가 출전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지급조사 방송 보신 분들은 진짜 목 터져라 외쳤을 것 같은데, 순금의 동방의 패자를 저희가 이제 지급조사 방송에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 2마리가 63배짜리, 53배인가? 63.6배. 60배짜리로 들어오면서 뭐 여기저기 지급조사가 난리 났던 그 하나의 주인공 동방의 패자가 출전을 했네요. 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최영찬 의원부터 가겠습니다. 네, 훈련 우승 아필로는 단연 7번 금태풍입니다. 직전 입상은 서울도 있었죠. 그때는 약간의 이제 의심 자체도 해봤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는 채찍동반에서 더 세졌어요, 훈련이. 그러니까 한번 상승세 이어가 보겠다. 27조도 상금벌이 해보겠다. 자, 이 의지가 아주 훈련장에서 좀 눈에 띄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성열 기수 연투에 아주 상당한 입상 의지를 보일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7번마 금태풍 5개월의 공백을 무색하게 만들었던 지난 경주였죠. 고수연. 네, 저 역시 7번 금태풍은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분위기고요. 안쪽에는 2번 신기현이나 마필, 뭐 이번 경기 같이 뛰어봤던 애들이 많이 나오죠. 동방의 패자, 그리고 상류, 명성 이런 애들과 같이 뛰어봤는데, 뭐 지정원이 마필이 순발력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끌고 지하 쪽에서는 끄는 거를 잡느냐고 시종 마필하고 싸우고, 상당히 힘든 경기를 펼치면서 말과 자신과 싸우면서 어려운
한마디로 무리한 전개를 펼쳤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직선까지 끈끈한 근성과 경쟁력을 보여줬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 게이트, 안쪽 게이트, 기껏 해봤자 4번 성신 파트너, 그리고 바깥쪽에 7번 금태풍이 앞선을 주도할 수 있는 경주를 보여주는데, 일단 이번 심기원이 전개를 최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 신기원, 요마표 한번 노려보고 싶네요. 네. 2번마 신기원, 지하주 기수의 기승이죠. 자, 고수연의 추천 받고, 저는 뭘 추천드려야 될지 참 머리가 아프네. 동방의 패자를 추천드리자니 깨질 것 같고, 다른 놈들 마땅치가 않은데, 5번마 야호 미라클 한번 가볼게요. 이현종 기수 이제 콧 뚫는 거죠. 데뷔전을 치르는 그런 말인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지금 요즘 그 꼬마 기수들은요, 데뷔하는 신인 기수들은요, 제가 볼 때 지금 데뷔한 지 한참 된 몇몇 기수들보다도 기승들이 좋아요. 왜냐면 정말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아요.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모의 주행도 굉장히 많이 뛰어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지금 데뷔하는 신인들은 예전에 18기, 19기, 20기, 21기 이런 쪽 애들이 데뷔할 때의 움직임보다는 정말 좋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부산경만에서 이용호 기수가 우승 한 번, 2등 한 번을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완성도가 높은 상태로 데뷔를 하기 때문에 저는 기수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4kg 감량은 체구가 작은 야오 미라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직전에는 1번 게이트가 오히려 독이 돼버렸어요. 안쪽에 갇혀버리는 꼴이 돼가지고 경주 중후반에 이제 뒤로 밀리면서 이래저래 좀 아픔을 좀 겪었는데, 저는 야오 미라클이 선두권에 좀 합류를 해 나간다라면은 글쎄요, 사이즈는 떨어지더라도 그 공포의 4kg 감량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뭔가 변수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식의 활용만 잘 하신다면 재밌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5번만 야호 미라클을 한번 저는 추천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 체중이 444, 444kg는 못 온다. 뭐다. 진짜 경주가 444였고. 그러니까 444kg로 오는 말이 있어요. 박태준 기수 기승하던 말인데, 제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새끼는 444kg가 돼야 와요. 근데 야오 미라클은 지난번에 공포의 444, 그래서 부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그런 경주. 1경주 쉽지 않은 경주라고 보여져요. 변수도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이 경주는 안말 경주로 가네요. 1200 군의산 6군에 9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이 경주 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최영찬님부터 할게요. 솔직히 이 경주가요, 훈련 눈에 띈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기 1위 팔릴 걸로 판단하는 와일드 키튼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가능성 면에서 가장 낫지 않냐. 이마필도 훈련이 그렇게 좋았다라는 표현은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강도가 떨어졌는데, 근데 다른 말도 다 마찬가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뛰었던 그 걸음 자체만 본다라면 충분히 2착 정도는 갖다 댈 수 있기 때문에 와일드 키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9번만 와일드 키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영찬이 형은 조교로 쫙 풀어봤는데 조교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정작 추천할 말은 인기 1위막, 직전에 갈 팀막. 자, 복귀를 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승현도 복귀를 쫙 해봤는데 진짜 없어. 복귀로 뭔가 이렇게 나오는 말이. 그럼 그때 눈에 들어오는 건 인기막.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9번 와일드 키튼. 조교 때 마땅한 말이 없긴 했으나 그래도 능력상 앞서 있다. 9번 와일드 키튼 최용찬 의원이 추천받고요. 고수현. 정말 똥말 탄성이니까요. 조교가 좋아 보일 리가 없어요. 여기서 말이 미쳐있다 이러면 그거는 조교 제대로 못 보는 이런 건데, 일단 복귀로 봐도 일단 9번 와일드 키튼이 제가 볼 때는 선행을 깔 거예요. 선행을 나가면 뛸 것이고, 이 마필이 그나마 선행을 나가면 안 부러질 마필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9번 와일드 키튼은 인기 많겠지만 저 역시 좀 세게 보고 있고, 또 재밌게 보는 마필은 3번 본의 블루란 마필을 좀 재밌게 봐요. 김도중이 꼬마 기수가 타면서 감량 3kg가 있는데, 직접 현재 발주각동 괜찮은 모습이에요. 시종을 잡고서 가는 대로 결대로 중후면까지 살짝 가보면서 채찍을 한번 톡톡 한번 거들어 오는데, 나름대로 탄력감, 이 반응감이 있더라고요.
자, 이효코 의원이 오늘 1경주 때 꼬마 기술을 말씀드리면서 요즘 애들은 잘 배고 기본기가 돼 있다. 감량 점을 살린다면 노릴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 역시 4번 보네블로 김도중. 일단 이름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기수 이름이. 하지만 4번 보네블로 요 관심을 갖고 싶네요. 네, 4번 보네블로. 저도 고수위원이 보네블로 안 했으면 저도 보네블로 이제 하려고 이제 딱 준비를 해놨는데 고수위원이 역시 예리하네요. 안 놓치네요. 네, 4번 보네블로를 추천바로 나왔고. 아, 요거 한번 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유미라의 나나.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니, 근데 둘 중에 누굴 추천할까 고민하다가 보네블로 하고. 추천하는 건 아니고, 저는 보네블루를 추천을 드릴게요. 보네블루를 추천은 저도 뭐 이제 똑같이 그냥 뭐 설명을 다 앞에서 했으니까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이 3번만 나나를 말씀을 드리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괜히 뜬금없이 그냥 뭐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3월 28일날 유미라 기수가 말타는 거를 딱 보고 그 전에 그러니까 3월 8일부터 이제 제가 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3월 28일날 보면서 아 역시 유미라는 유미라다. 아,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말도 말이었지만 진짜 기수가 정말 위대했습니다. 기수가 말 모는 게.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휴양하고 지난번에 딱 나왔는데 말이 이 걸음에 힘이 실렸다 그럴까요? 분명히 이전에 그 팔랑팔랑 거리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힘이 붙은 상태에서 좀 뛰는 움직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되겠냐, 많은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해요. 근데 어찌됐건 나나는 지난번에 제가 본 게 틀리지 않다면 분명히 걸음에 좀 휴양을 하면서 걸음에 좀 힘이 실렸어요. 붙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실 만한 말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나나도 말씀을 드려보고 저는 뭐 보네블루 추천을 한번 좀 드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경주로 갑니다. 1000m 군에산 5군의 삼경주는 제가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네요. 이혁호의 준메인 승부 경주. 나범 나왔고 빅백 나와 있는데 야 이걸 준메인으로 잡는 저의 이건 뭘까요 도대체. 저도 제 스스로가 답답하네요. 어찌됐건 준메인 승부로 잡았고요. 자 이거는 최우선님부터 갈게요. 예, 나봄이 좋아요. 승부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선행만 만약 가는 편성 자체만 또 만나면 해볼만 하겠다라고 이제 판단했었고요. 게이트를 또 이번 게이트를 차지했네요. 그래서 정상적인 선행 전개만 가진다라면 훈련시 모습에서 전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승급전도 5등급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전력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2번마 나봄. 지난번에 뭐 괴력을 과시했단 말이죠. 고수요. 예, 역시 이번 나봄은 좀 세게 인정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게이트도 안쪽이고 나봄 나오고 봄봄 나오고 이경수 때는 또 나나 나오고 아주 웃겨요. 근데 일단 이번에 봄봄과 나나를 합친 나봄이 좀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저 역시 좀 세게 보고 있고 오랜만에 나오는 마필이에요. 일단 G8 마필이 임경기수가 탔는데 이게 주행 지정검사를 갖고 나오고 있죠. 지정검사를 받았는데 주행 지정검사 모습 보니까 발주도 괜찮고요. 대하시도 나름대로 있는 모습이고 시정 외곽에서 선입관에서 꼭 잡고 있는데 뭐 탄력이라든가 상당히 좋아요. 막판에 살짝 풀어주니까 움직임도 괜찮고요. 그렇다면 이번 나봄이 선행을 쏘고 7번 빅뱅이 쫓아가면서 뛰는 거림이라고 한다면 빅뱅은 솔직히 저는 큰 느낌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5번 G파이터 이게 재미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되네요. 네, G파이터 지난번 실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행 심사를 재심사를 받고 나오는데 이렇게 앞에 붙는 말은 임경훈 기수가 타면 무섭긴 해요. 고수위원은 조금 G파이터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준메인으로 잡았는데 지금 보나마나 이거는 배당판 열리면요 나봄의 빅뱅이 대끼리로 팔려요. 왜냐면 빅뱅도 뭐 사실 직전에 워낙 잘 뛰었고 나봄도 잘 뛰었는데 문제는 두 마리가 서로 그 주행 습성 자체가 충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봄이 지난 경기에 워낙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서 뭐 얘가 부러지겠냐 하지만 서로 간에 무리한 오버페이스하고 싸우면 둘 다 부러질 수 있습니다. 저는 나봄도 대가리로 안 보고요. 빅뱅도 대가리로 안 봐요.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파인투데이인데 9번 파인투데이가 대안이 됐습니다. 얘는 또 문제가 하나 있죠. 안쪽으로 기대는 말이에요. 근데 최외곽 게이트에서 뛰어야 돼요.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인기마 3마리가 전부 다 제 눈에는 하자예요. 제 눈에는 하자가 걸린 그런 말들입니다. 완전 뒤집어진 말이 하나 있어요. 이번 경주에. 대가리 놓고 때릴 거예요.
대가리 놓고 때리는데 사실 나봄이 됐건 뭐 빅뱅이 됐건 파인투데이가 됐건 저는 얘네들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준메인으로 잡았죠. 좀 무모한 도전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도전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인기마 3마리를 이길 수 있는 말이 하나 있다. 그래서 그놈 놓고 복이 됐건 쌍이 됐건 뭐가 됐건 다 때리겠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충분히 이길 자격이 있는 말입니다. 자, 이번 3경주 이혁구가 준비한 준메인 승부. 인기마들 뒤로 돌립니다. 대끼리 꺼지고요. 자, 중배당 이상의 먹기 좋은 배당으로 때려 드리겠습니다. 3경주 이혁구의 준메인이었고요.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네, 4경주로 갑니다. 안말경주 1200 군해산 6군에 12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편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빡빡한 편성의 실력의 편차가 크지 않은 그런 말들 간의 접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고수위원부터 가죠. 예, 7번 2선입니다. 경주를 뛰면서 거림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지청 경주도 발전은 그다지 좋지 않은데 사세 보니까 스피드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안쪽에서 선행을 뽑아내고 뛰는 자세가 상당히 이쁘다라고 느끼는 마필이 바로 7번 2선인데 뭐 이번 경주도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발빠른 마필들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앞선을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은 뭐 굳이 선행을 나가지 않아도 이미 예전에 뛰면서 쫓아가면서도 능력을 발휘했던 마필인데 지청 경주 선행을 나갔다는 거에 말이 좋지가 않아서 지가 물고 뛰었던 거예요. 7번 2선을 인기 마지만 인정을 하고 싶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2선을 추천만 하네요. 그러니까 뭐 과정이 어찌 됐건 결과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 저랑 이제 같이 이제 본장에서 이제 말 보고 하는 예상가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거 2선이 일단 들어왔어요. 원준이가 타고. 저거 다음에는 무조건 기수 바뀐다. 물론 뭐 다른 과정이 있으니까 바뀌긴 한 것 같은데, 바뀐다. 여지없이 바뀌었네요. 박현으로. 2선 최원준이가 끌고 들어왔던 말. 그게 포인트예요. 최영신 형이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세환의 탄선 영발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이제 38조에서 보통이 아니라 문세환 기술을 콜한 게 거의 없죠. 많지는 않아요. 네.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한번 그랬어요. 거의 없다고. 통계적으로 보면 한 20번? 네. 20번 정도 되고. 거의 없는데, 어쨌든, 첫 번째 기승을 해놓고 이제 3착을 했다. 저는 문세영이가, 그 한마필을 인기마든 비인기마든 간에 연거포 기승하는 말은 보통 3년 안에 입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훈련 자체가 이제 월요일보다 목요일이 더 세게 돌려주고, 마무리 상당히 강하게 돌려주면서 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교 강도가 갈수록 이제 패턴이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탄선 영말도 직전보다 덜 뛸 준비는 충분히 됐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6번 문세환의 6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맛 탄성 연발 최고가 작은 단점이 있어요. 400km 정도 나가요. 1,500만 원짜리 엑스플로이트의 자만데 걸음발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강점이 좀 있습니다. 자, 이어코는 4번마 윈드킨으로 갑니다. 데뷔전에서는 안쪽에서 편안한 선입 타고 3위를 했고요. 그 다음 경주에는 거리를 늘려서 자리 못 잡고 외곽 전개를 하면서 4위를 했습니다. 두 번의 경주를 복귀를 하면서 편성만 조금 약해지면 무조건 너는 해볼만 하다라고 봤는데 제 눈에는 이번 경주가 편성이 좀 약해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물론 실력이 비슷한 말들 간의 접전이기 때문에 편성이 센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센 말이 없기 때문에 저는 편성이 세지 않다라고 봐요. 탄성연발과 이손, 뭐 아트스퍼트, 그리고 또 해같이 빛나리 뭐 이런 말들 정도가 인기를 끌어줄 것 같은데 윈드키는 앞에도 붙여봤고 따라도 가봤고 안쪽에서도 그러니까 모래도 맞아봤고 외곽도 돌아봤고 해볼 거 2번밖에 안 돼본 말이 다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한 말들을 좋아하고 그 말들이 좋은 성적을 낸다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자, 4번마 윈드킨을 이어코의 추천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경주로 갑니다. 말 7마리가 단출하게 출전을 했습니다. 안말경주. 자, 7마리. 뭐, 지을 거 지우고 나면 몇 마리 안 남는 그런 경주네요. 자, 이번 경주는 고수인부터 가겠습니다. 네, 편성 조촐한데요. 뭐, 팔리는 마필 이빠이 팔려봤자 1번, 2번, 5번, 6번, 요렇게가 팔려줄 거예요. 1, 2, 5, 6. 예. 그런데,
1번 금수봉도 세게 보고 있고 5번 오 해피데이도 세게 보고 있고 오피데이. 오피데이도 세게 보고 있고 저는 1번 5번 단통으로 인정을 합니다. 금수봉의 오피데이. 오피데이 같은 말들 저는 딱 딱 이런 말 이름이 이렇게 나오면 저 눈에 확 띄어요. 뒷전에도 오피데이 놓고 맞췄어. 놓고 때린 말이고. 오피데이의 이름을 제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저는 머릿속에서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분명히 아빠는 오피서고 엄마는 디데이일 거야. 근데 여지없이 아빠는 오피서 엄마는 디데이. 이름 짓기 쉽잖아요. 아빠 오피, 엄마 디데이의 데이. 그래서 오피데이. 지난 경주 정도의 경주력이면 세죠. 최영찬이가. 훈련을 받으면 마찬가지예요. 2번은 왜 훈련 자체를 계속 지금 강도를 올리는지 제가 이거는 안에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연유 자체는 모르겠는데 강도를 올리지를 못해요. 물론 우승 한번 한 그 전적 자체를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딱 그만큼의 훈련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결정타가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는 1번 5번입니다. 그래서 고수위원과 한 배를 탄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저 사이즈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건 집안 싸움이죠, 이제. 집안 싸움 벌어지는 거예요. 자, 김옥성 기수가 이제 기성경주 이후에 돌아왔어요. 이제 상금도 벌어야 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요. 저는 금수봉의 카리스마 퀸으로 이제 한 방을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겁니다. 오피데이는 앞에서 뛰던 말이 추입을 했어요, 지난번에. 근데 카리스마 퀸은 반대로 늘 추입을 하던 말이 지난번에 앞에서 뛰었어요. 이번 경주의 그 흐름 자체가 절대 느리지 않거든요. 앞에 붙어서 뛰는 말들이 유리하고 앞에 가는 말들의 지구력이 일반적인 추임마한테 마지판에 따일 만큼 뒷심이 없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금수봉과 카리스마 퀸이, 그러니까 제 생각과 반대로 막 카리스마 퀸이 취입하려고 그러면 형들한테 제가 대가리 숙이고 이거 해야죠. 근데 저는 앞에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에서 끝난다라고 봐요. 저는 금수봉에 저는 카리스마 퀸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앞에 절대 가는 끝나려고 하면 제피로스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피로스는 저는 워낙 똥말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저희 지급조사 방송이 망가지는 꼴을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세 명이 똑같이 얘기해서 똑같이 밀면 단 한 번도 뭔가 신기하게 그게 부러져요. 그게 심지어 1.6배짜리 대길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세 명이 인정하잖아요. 그거 다 부러졌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급조사 방송을 위해서라도 저는 금수봉의 오피데이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금수봉의 카리스마 퀸으로 방향을 선회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지급져서 고수가 메인 승부로 선정을 한 경주예요. 총 13마필이 나오면서 엄청난 혼전 편성입니다. 아마도 당일날 현장에서는 이놈이 간다, 저놈이 간다, 아주 개소스가 난무할 수 있는 경주이고요. 얘는 왔다, 이런 내용도 있을 텐데 정말 딱합니다. 언제까지 소스에 휘둘리면서 피 같은 돈을 깨지실 겁니까? 소스로 경마하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나 혼자 죽는 게 아니고 가족이 다 죽어요. 그만큼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소스 경마? 다 대기 경마 아닙니까? 잘보면 고수가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는 무조건 배당이 터진다고 오고 있어요. 고수가 자신하건대 전체 예상가지 중에서 저만큼 시간 투자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예상가 몇몇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정말 열심히 하는 예상가들 많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날라리처럼 정말 알로 이빨 하나 갖고 돈 벌어먹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저도 열심히 하는 예상가 중에 한 명이다. 자식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고요. 항상 고수가 메인 승보다 입에 거품 물고 자신감 있게 추천드리지만 안 들어오고 깨질 때도 많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적중이 됐을 때 한구라를 누구보다도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다. 그것도 자신합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도와 상관없이 고수는 딱 3마필로 압축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마필 모두 다 인기도에서 밀려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강한 인기를 모아주는 마필 정말 많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어요. 경마가 눈에 보이는 대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들 항구라하고 삐띵 사고 집 사고 웃으면서 살 수 있죠. 그런데 경마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숨어있는 애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 경마예요. 자, 이번 경주 정말 숨어있는 애들 3명이 있어요. 세마필이 있어, 세마필. 그 세마필 가지고서 배당판 쳐다보지 않고 자, 고수가 강력하게 승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고수 한번 믿고 한번 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경마 7경주로 갑니다. 1200 혼합 4군에 14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편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최용찬 위원의 준메인 승부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최용찬 위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고요. 고수 위원부터 가죠. 예, 14마필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빡빡한 경주이고 미래가 있는 마필들, 좀 1군까지 갈 마필들이 몇 투가 눈에 띄고 편성이 나름대로 좀 현군에서는 센 편성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우선 그 중에서 일단 현재 시점에서 놓고 때리고 싶은 마필은 저는 1번 커맨더코입니다. 일단 게이트가 직전에는 10번 게이트, 이번에는 1 게이트. 그리고 직전 경주는 상당히 좀 무리했어요. 외곽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렇게 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험이 없는 마필일 때 확실한 걸음의 변화를 보면서 아주 여유 있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저는 더 뛴다 봐요. 이런 말은 20조 배대선 마방에서도 런탑하고 같이 꺼내는 만큼 승부 의지도 당연히 막강하다 보고 있고요. 1번 커맨더코를 세게 봅니다. 네, 커맨더코. 이거 뭐 워낙 지난번에 센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말인데, 이제 직전에 갈색 전령하고 이제 구투유가 같이 뛰었는데 뭐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이번엔 구투유가 이겨요, 갈색 전령을. 그렇다고 얘를 추천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커맨더코하고 같이 뛰었던 말을 추천드릴게요. 대가리 팔렸었죠. 8번마 블러싱바우. 블러싱바우가 지난번에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공백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블러싱바우는 지난 경주를 과연 뭐 복귀라는 입장에서 갔다고 봐요? 안 갔다고 봐요? 제일 센 말이야, 능력. 여기서 제일 센 말인데. 근데 이게 갔다라고 보기에는 경주 초반에 너무 느슨하게 말을 탔어요. 그리고 한 3개월 공백이 좀 있었고, 그리고 얘가 사실 지난 경주보다 3월 29일 날 경주를 복귀를 해보면요, 이 새끼 진짜 센 말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힘이 덜 차고 아직까지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성적이 안 나오고 있을 뿐, 저는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상당히 세게 읽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블러싱바우를 좀 세게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찬 의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죠? 최용찬 의원에게 가겠습니다. 네, 이 경주는 14마리 아주 빡빡한데, 안장의 선택과 직전 경주 우승, 2차, 그리고 착수를 댄 말들이 좀 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주는 쓸데없이 팔려주는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진짜 그래요. 얘도 팔려주고 아마 빨간색이 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배당도 아이까리하게 팔릴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서 커트 칠 말이 다수가 있다는 거는 당연히 배팅 강도를 올려서 노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커맨더코나 블러싱바우 좋습니다. 저 또한 인정을 하고 들어가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필과 함께 하고요. 쓸데없이 팔려주는 말, 저체용찬이 자신있게 꺾어드리면서 노리는 승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용찬 의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어정쩡한 인기마, 거품이 끼어있는 인기마는 모두 다 자르겠다. 이게 아마 승부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남의 그 준메인 승부에 제가 이렇게 뭘 얘기 덧붙이기가 좀 그런데, 제가 요거는 우리 지급조사 방송 때문에 팬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진짜 다음에 나오면 편성만 좀 만나라라고 했는데 너무 센 편성을 만나가지고 제가 추천을 못 드렸는데, 우리 그 성령 충만한 이 전도사님께서 조만간에 아마 사오실 거예요. 전도사가 지금까지 최근 2번의 경주에서 바닥을 때려놨기 때문에 안 팔릴 겁니다. 이번에 진짜 좀 편성만 만났으면 이거 놓고 승부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블러싱마우나 커맨더코 나온 경주 여기 하필 나와가지고 추천을 못 드리는데,
제가 이 말은 노리고 있는 말이에요. 3월 1일 날부터 노린 거지. 그렇지, 계속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날은 아주 세게 나오거든, 목기가. 그래서 제가 노리고 있는데 이게 편성을 지금까지 못 만나가지고 지금 못 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편성 만나면요 진짜 조만간 사고 칩니다. 국내산 사군 경주 나가면요 그때 조심하세요. 체크를 좀 해두세요. 전도사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아닌 거 같아요. 이번에 아니야. 편성이 너무 세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전도사는 체크해 두셨다 기억하셨다가 한번 좀 때려 드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경주 가겠습니다. 네, 8경주로 갈게요. 1400경주고 8마리가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도 출전 두수는 비교적 적습니다만은 실력의 차이가 크지 않은 말들 간의 접전이라 이거 뭐 쿵닥쿵닥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브루스를 펼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그런 경주네요. 심지어 리틀 브라운마저도 예전 능력 감안해보면 안 될 게 없는. 자, 이번 경주는 고수연부터 가겠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지금 이번 경주는 뭐 8마필 나오고 있는데 8마필 모두 다 한 발이 있고 사연이 있고 뭐 어떻게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이런 편성인데 저는 좀 승군마한테 좀 점수를 더 주고 싶은 경주예요. 일단 4번 보자르라 마필이 53kg, 시전 대비 3kg 핸디가 떨어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보자르가 또 선행을 깐다고 봐요. 그리고 선행을 안 나가도 이 보자르라 마필은 뛸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복귀하면서도 계속 느끼는 건데 더 좋아요. 계속 좀 더 계속 좋아지고 있는 말, 더 뛰고 있는 말이죠. 이번 경주 승군전이지만 저는 4번 보자로 그만큼 승군전 대비해서 준비도 잘 해놨다 보고 있고요. 전 된다고 봅니다. 4번 보자로 추천입니다. 네, 보자르를 고수연은 추천을 드렸습니다. 최우찬이. 기복을 보이고 있는데 천하대세 훈련 모습도 별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약간 이제 터울 자체가 좀 있다는 게 여기 이제 흠인데 수용적으로 하면서 말이 조금씩 이제 주로적으로보다 수용적으로 하면서 달라지고 있어요. 그 점에서 천하대세도 뒷심 자체는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훈련 자체도 페로비치가 상당히 공을 들이면서 열심히 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천하대세까지 추천마로 나왔습니다. 이게 1400경주예요. 1400거리인데 거리 경험을 갖추고 있는 말이 보자르 천하대세 리틀 브라운입니다. 리틀 브라운은 장기간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약간 뒤로 돌린다면 결국에 거리 경험을 갖추고 있는 뭐 보자르 같은 경우는 그 1400거리에서 좀 좋지 않은 성적을 냈습니다만 이후의 움직임이 너무 좋고 천하대세 같은 경우는 뭐 1700까지도 입상 경험을 갖추고 있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경주에 추천드릴 말은 천하대세예요. 뭐 최홍찬 의원하고 같이 가겠는데 저는 딱 하나 이거를 봤어요. 뭐냐면 지난 경주가 사실 뭐 시티헌터는 뭐 저거지만 그 경주가 보면 샤크라든지 뭐 아니면 사이렌스톰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굉장히 빠르게 이끌었어요. 사이렌스톰이 그렇다 치지만 샤크의 끝걸음은 무뎌지는 걸음이 아니었어요. 그걸 자력으로 때려잡은 게 바로 천하대세예요. 그게 또 1400도 아니고 1200이었고요. 선두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직선에서 그 빠른 페이스에서 자력으로 앞에 나간 말을 때려잡을 정도의 능력이라면 저는 1400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요즘 뭐 페로비치 전성시대 아닙니까? 뭐 거의 뭐 과천벌을 접수하는 느낌? 저는 기수까지 믿음이 가서 저도 최영천 의원과 함께 오브마 천하대세를 추천마로 정리를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토요경마 메인 승부 가겠습니다. 토요경마 9경주 국내산 4군의 1000m 경주를요 이어코가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국내산 4군의 1000m 1000m라는 거리에서 오는 이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제 뭐 지난번에 1800에서 선행 갖다 깨진 무쇠 같은 말들 거리를 무려 800m를 줄이고 나옵니다. 여기다가 지금 뭐 앞선에서 움직일까 거리가 1000m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은 경주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승부 경주로 잡은 건요. 그래요. 뭐 무쇠 그리고 올포글로리 썬업 여기다 뭐 옥천지 예신노브 등등 이제 플라이라전드까지 많은 말들이 팔리는데 이 중에서 분명히 1번만 무쇠가 많은 인기를 끌 거란 얘기죠. 1번 게이트예요. 말씀드린 대로 800m를 줄이고 나오고 선행입니다. 근데 이어코는 무쇠를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승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쇠를 안 보기 때문에
승부다. 이런 말들이 조건이 기가 막히게 좋아진 말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좋은 조건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누가 봐도 단독선에 한 바퀴 돌 것 같죠? 이런 말들이 깨지는 게 경마예요. 출발을 딱 보는데 어라? 무쇠 잘라. 이거 단통인데? 한방인데? 뭐 예신노부 같은 경우 8주 만에 출전했다라는 거, 5kg를 더 달고 뛴다라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직전에 철저하게 안 간 놈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한 방 그냥 싹 갖다 때리면 되는 경주예요. 그리고 배당을 좀 내줄 만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거 삼복승신만 가져가면 되는 경주. 제가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서울경마 메인 승부는 아주 싹쓸이 접종이에요. 토요일 메인 승부, 일요일 메인 승부 다 접종했어요. 그 경주들의 유형을 보면은 불안한 인기마가 하나 있고, 진짜 믿고 때릴 만한 대가리에 믿고 붙일 만한 후착이 있는 그런 경주를 전부 다 때려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딱 그런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만 무쇠가 들어오면 그냥 틀릴게요. 메인 승부 착살 난 겁니다. 근데 무쇠가 부러지면 이어코는 단통으로 항구라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1번 게이트 최보면에 800m 줄이고 나오고 단독선행이고. 무쇠 자를게요. 무쇠 자르고 이어코 눈에 보이는 한방 막건, 단통 막건, 요걸로 메인 승부를 들어갈 건데요.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세라는 게 있어요. 이어코가 요즘 약간 성적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메인 승부 결정적일 때는 때려드린다라는 점은 참고하시고, 지난주 메인 승부 싹쓸이 접종에 이어서 이번 주도 메인 승부 싹쓸이 접종 이어가겠습니다. 너무나도 자신 있게 이어코 눈에 한 방으로 보이는 경주 단통으로 한번 승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경주로 가겠습니다. 10경주는 고수위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말 9마리 출전했는데 이번에도 편성은 팍팍한 그런 느낌이에요. 최영찬이 형부터 가겠습니다. 자, 원더풀 롤러가 각기 다른 말하고 병합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두가 바로 미래용이 1군 대상으로 나가는 말인데 세죠. 순발력 있는 말인데 그 마필이 월요일과 목요일날 파트너가 바뀌었습니다. 월요일날 원더풀 롤러하고 병합을 시도했는데 솔직히 미래용이 그냥 보조는 맞춰주는지 이게 정확한 판단이 안 서는데 얘가 더 앞설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이건이. 야, 이건 뭔 일인가. 일단 직전 경주 그 복귀를 그래서 얼른 집에 와서 봤더니 야, 이거 힘이 좀 저차면은 직전에 졌던 말들까지 한테는 이길 수가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모습을 보고 원더풀로는 좀 더 좋아졌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저는 5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원더풀 룰러. 이게 계속 센 편성만 만나가지고 아쉬웠던 말이요. 자, 제가 추천드릴 말은 약간 요거 좀 덜 팔릴 것 같은데 4번마 You Know What I Want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뛰었던 모습을 상상을 했어요. 예전에 뛰었던 모습을 상상을 하고 마하나임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하고 뛰었을 때의 움직임, 후즈 퍼펙트 이런 말들하고 뛰었을 때의 움직임을 생각하고, 이제 장기간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7개월 정도. 근데 제 머릿속에서 그 휴양을 하고 나온 건 아예 지워버렸어요. 지우고, 왜냐면 주행심사, 재심사 때 모습을 보면 걸음이 예전 그대로예요. 뭐 특별하게 나빠지거나 그런 게 없어도 아예 그건 딱 지우고 예전의 능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딱 붙여봤더니 안 될 게 없더라고요. 지하주 기수의 기승이 좀 불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호흡을 맞춰봤던 말이고, 지하주 기수가 굉장히 애지중지 훈련을 시켜놨던 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안 될 거 없다고 봐요. 4번마 You Know What I Want를 추천을 드려보고요. 고수위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고수위원에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성은 총 9마필 나오는데 이번 경주도 은근히 혼전 경주일 거예요. 어떤 놈을 놓고 때려야 될지, 그리고 어떤 놈을 자르고 가야 될지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경주인데, 일단 고수는 딱 3마필을 세게 보고 있어요. 일단 기본으로 돌려놓을 거예요. 3마필을 3복조 돌려놓고,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승부는 한 방입니다. 뭐 2방, 3방 때릴 거 없어요. 항상 승부를 한 방으로 때릴 건데 한 방 맞고는 따로 있고, 우선 최홍창 의원이 말씀드린 5번 원더풀 룰러, 요거는 배팅권에 무조건 가지고 갈 겁니다. 요건 기본기가 있는 말이에요. 지적 경주 얘는 기본기로 뛴 거예요. 한마디로 이번 경주 팁을 하나 드리면, 지적 경주 같이 뛰었던 6번 스페이스 포트와 같이 나왔죠. 지금 똑같이 또 뛰고 있는데
백날 뛰면 백날 다 5번 원더풀 룰러가 이겨요. 저는 5번 원더풀 룰러 배팅권을 가져갈 겁니다. 그렇다고 5번을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5번은 배팅권만 가져갈 거예요. 가져갈 건데 그렇다면 6번 스페이스 포트는 아예 안 본다는 얘기죠. 이건 또 인기를 모아줄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고수가 확실하게 또 자르고 들어간 마필이고 이 외에도 잘라야 될 인기 마필들이 많습니다. 뚝 자르고 나니까 배당 마필 포함해서 딱 3마필만 남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 경주 승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 경주 10경주 고수가 딱 3마필 갖고 한 방에 집중을 하면서 승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고수위원이 준비한 10경주 자를 만한 인기만 많다. 그 말들 다 자르고 승부하겠다. 딱 3마리 가지고 승부한다. 삼복승 시점 있겠네요. 자, 10경주 고수위원의 주메인 승부 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1경주입니다. 토요 11경주를 저 최영찬이 메인 승부로 선택을 했어요. 혼합 2등급입니다. 그리고 11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이건 남들이 다 인정해주는 저 또한 인정하는 흉마가 세워진 데 있습니다. 자, 이 경주에서 그 후차 파트너를 찾아야 돼요. 바로 뉴 화이트삭스입니다. 직전에 대군항을 이기면서 아주 기분 업 됐죠. 물론 대군항이 그 당시 이제 김혜성 기수의 선행말을 일본은 이제 늦게 넘어가기 위해서 전개를 좀 느슨하게 하는 바람에 결국 직선 추진력 싸움에서 이제 졌는데 약간의 어부지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직선 싸움에서만큼은 자력이었다고 봅니다. 5번 유 화이트삭스가 이 경주에서는 진짜나 낭만나 부상만 없다라면 와야 되는 말 충마가 세워진 레이스가 바로 이번 11경주입니다. 자, 제가 이 경주를 A급 그것도 메인 승부로 선택을 한 이유는요 있어요. 얘한테 붙일 수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경주에 산악조개 한 말까지 나옵니다. 자, 산악조개를 하면 보통 말이 변화를 보이고 있죠. 지금까지 못 뛰었던 그 모습에서 근력이 조금 더 나아져요.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개보다 더 산악조개 훈련한 마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더 준비가 잘 된 말이 이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기도에서는 긴가 민가로 팔릴 수밖에 없는 레이스예요. 왜? 보여준 게 없으니까 당연한 거죠. 보통 인기권은 보여준 마필 위주로 인기 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나뉘게 돼 있어요. 이걸 깨고 이길 수 있는 말이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금일 토요금 하이라이트로 갬블을 거는 겁니다. 자, 뉴 화이트삭스를 믿고 배팅 승부 들어가는 11경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12경주로 갑니다. 1900m 1등급 경주예요. 1등급. 레이팅이 낮아요. 101점에서 110점까지. 110점 이하 말들. 딱 그 말들만 나올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1군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출전 루수가 7마리 단출하고요. 센 말들이 없고 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말들의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영찬부터 고수희부터 갈게요. 지금 베스트 런이죠. 이 편성에서는 그나마 얘가 가장 센 편성에서 마이데오와 뛰었었고 임페투스 그리고 널널하게 이겼던 말인데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솔직히 이 베스트 런이란 마필을 뛰는 걸 보면서 이렇게 센 말이란 느낌은 별로 같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그래요. 이 마필이 뛰는 거 보면서 요거 곧잘 뛰네. 요게 또 되네. 이러면서 느끼는 게 생각보다 세구나. 그런데 이번 경주 편성 보니까 참 허접하네요. 자, 7번 베트런 인정입니다. 7번 베스트런 추천말은 나왔습니다. 최영찬이요. 자, 훈련이 눈에 띄게 좋았던 말은 과연 될까 안 될까 의심을 했었는데 저는 주저하지 않고 되겠다라고 평가했던 4번입니다. 이분에서 이제 갓 승분한 마필인데 훈련 모습은 이제 완전 조시가 났구나. 말 자체가 거의 바뀌었구나 할 정도로 탄력감이 좋았던 말입니다. 보통 1군에 올라오면 한 템포 쉬어가는 분위기의 그 훈련 자체를 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강도가 더 세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말들과 훈련을 비교해 본다면 저는 충분히 경쟁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손통시대 추천드립니다.
네, 소통시대까지 추천마로 나왔습니다. 뭘 추천을 드려야 될까요? 저는 한라축제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지난번 똑선배는 워낙 사이즈가 있는 말들 뛰어가니까 의미가 없고요. 한라축제가 선행이냐, 베스트런이 선행이냐를 두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딱 이런 거예요. 한라축제는 지가 가려고 하면 선행을 갈 것이고, 안 갈 거면 또 따라갈 것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1군에서, 그러니까, 베스트런도 승군에서 2번밖에 1군에서 뛰는 경험이 없고요. 소통시대는 심지어 승군전입니다. 그리고 행운번쩍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가 1군 승군전이었고요. 그러니까, 1군 무대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말들 틈에서 1군에서 그래도 산전수전 다 겪어왔던 말이 한라축제고, 여기다가 앞말이기 때문에, 또 4세마기 때문에 저는 절정의 기량을 보일 수 있다라고 봐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선행을 갈 수 있다라면 한라축제는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안 가려면 따라갈 거고 가려면 선행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편성에서 정말 만나기 쉽지 않은 110점 이하 1군 경주 여기서는 승부를 안 할 이유가 없다. 왜? 110점에 딱 턱걸이가 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만 한라축제 저는 기습적인 선행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로 가겠습니다. 13경주 11마리가 출전을 했네요. 국삼군 1400인데, 자, 마지막 경주, 마지막 경주, 승부 경주가 아무도 없네요. 야, 누군가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없어요. 최영찬부터 가겠습니다. 자, 훈련이 직전부터 좋아진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월요일날은 소속조, 목요일날은 타조마라고 병합주고 시행한 정상밀입니다. 직전의 걸음이 생각보다 잘 뛰었다라고 평가를 하시면요. 그보다도 조기 강도, 훈련 강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걸 인식해 주시면 이번에 더 뛴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정상밀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태가 많이 오름세로 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경주 훈련 우수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정상미르. 아니, 근데 최홍찬 의원이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홍찬 의원이 막 설명하는 게 귀에 딱 꽂혀요. 되게 좋아. 네, 정말 좋아요, 지금. 나 그래서 계속 지금, 네. 아까 웃었잖아, 좀. 흐뭇해서 너무 좋아서, 내가 정리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최홍찬 의원이, 하는 얘기가 막 귀에 딱 꽂혀요, 지금. 이렇게. 우한 있어요? 오늘, 어제부터 금요 경마. 이러다가 현장에서 홍찬정 ARS 듣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굉장히 깔끔한데요. 계속 막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막 군더더기가 없고, 정말, 이번 주에 한번 ARS 내가 많이 들어볼게. 기대해도 될 것 돈 같아요. 예상하세요? 안 합니다. 아깝네. 최용찬 의원 괜히 이번 주 성적까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자, 7번만 정상미로 최용찬 의원의 추천만으로 나왔고요. 보세요. 예, 13경주 마지막 경주인데, 인기마를 추천드릴까요? 배당마필로 추천드릴까요? 배당마가. 이왕이면 배당마가 낫겠죠? 인기마들은 여러분들도 더 많이 아실 거니까. 언제부터 인기마 있다고 그 인기마 얘기를 하고 있어요? 9번 장산지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바닥바닥 성적입니다. 바닥바닥. 지치고는 발치부터 잡고서 산에 좀 후미권에서 타는데, 그때 당시 신혼킹이가 낙말했죠. 네, 그렇죠. 낙말하면서 낙마 피해를 상당히 좀 심하게 받으면서 좀 많이 좀 튀었어요. 내가 튀었는데 직선에서 탄력감이 있더라고요, 말이. 그런데 오면 안 된다라는 느낌이 있었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얘가 잠깐 쇼크를 먹어서 주행검사로 착각을 했는지 직선에서 그냥 주행검사 타듯이 이렇게 싹 잡고 있는데, 야, 요거 말이 좋아요. 움직임이. 이번에 다시 박은호 기수의 훈련 패턴을 변화를 줬다라는 것은 뭔가 좀 느끼지 않았냐, 마방에서도. 이게 좋아졌구나. 지적 연주를 통해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마필 배당 충분히 노릴만 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9번만 장산 지존 추천만 나왔어요. 저는 인기마로 갈까요? 박은호로 갈까요? 저는 그냥 제가 가고 싶은 걸로 갈게요. 별로 그렇게 많은 인기를 모으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번만 골드피버로 갈게요. 아마 지난번에 바닥을 때려놔서 좀 덜 팔릴 거예요. 지난번에 인기 3위였는데. 근데 이걸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번 경주 전개를 한번 쫙 그려봤어요. 근데,
5월 9일날 골드피버가 뛰었을 때 그 경주 전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참 피눈물을 흘렸던 게 골드피버를 그때 제가 추천을 드렸었어요. 근데 선크레스트를 자르고 브룩스를 대가리로 놓고 추천드려가지고 저 실패를 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골드피버를 추천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말이 그동안에 잘 뛸 때의 움직임을 보면은 정말 그 누구의 견제도 없이 외곽에서 좀 모래 안 맞고 편안하게 뛸 때 좋은 성적을 내왔던 말이거든요. 근데 지난 경주 같은 경우는 게이트 조건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갇혀서 모래 쳐 맞고 하다 보니까 못 뛴 거예요. 근데 이번엔 오히려 외곽으로 밀려나니까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나니까 1400에다가 선두력을 지니고 있는 말들 그냥 땅 튀어나가면 그 뒤를 따라갈 분위기고 저는 골드피버가 5월 9일날 그때 당시에 그 전개가 그대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뒤늦게 발동이 걸려서 마지막에 결승선을 그 결승선에 그 다다랐을 때부터 결승선 통과하고 난 이후의 걸음은 정말 좋았거든요. 저는 10번마 골드피버 전개 찬스를 만났다라고 봅니다. 골드피버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토요병마 13개 경주 여기까지네요. 출발 시간이 약간 좀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분석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남은 시간 동안 철저한 추가 분석해서요. 현장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첫 그 서울경마, 첫 그 노을경마기 때문에 첫 단추 잘 깨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